2017년 NBA 슈퍼스타 카이리 어빙은 팟캐스트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도 과학적 견해를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냥 옳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말하기를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혼자만이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명 중 1명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650만 명에 해당하며 시카고 인구의 2배 이상입니다. 과학적 발견을 날조하려는 세계적 음모의 증거가 있다면 평평한 지구를 믿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평면설 옹호자들에게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기본적인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카이리는 청취자들에게 조사를 좀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연구가 전문 과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바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첫 번째는 그리스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였습니다. 2000년 전 그는 땅에 꽂힌 막대기 2개를 관찰하여 지구의 모양을 알아냈습니다. 막대기 하나는 시에네에서 6월 21일 정오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북쪽으로 5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하나는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구의 곡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 농구 슈퍼스타는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진실이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헛소리였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과 헛소리는 다릅니다. 전자는 진실에 신경을 쓰면서도 숨기고 싶어하는 반면 후자는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떤 헛소리는 무해하지만 어떤 헛소리는 나쁘거나 완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사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런 식의 헛소리는 딱히 해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살균제를 주입하는 것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헛소리였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극도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그 발언이 실제로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보통 도매가보다 50에서 100%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이는 소매업체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인상으로 간주되죠.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와인은 종종 400% 인상된 가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대신 탄산음료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탄산음료의 가격은 1000%라는 믿기 어려운 정도까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에 드는 비용과 합리적인 이윤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 인상은 그저 사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일까요? 한 연구에서 그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헛소리와 일치한다면 우리는 종종 진실보다 그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사기라고 믿는 쪽을 택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모든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죠. 둘째, 우리는 어떤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한번 무언가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새로 생긴 식당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만 받았을 때 그 식당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접하는 부정적인 정보가 그 태도를 살짝 꺾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의 긍정적인 태도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인지과학자 스티븐 슬로먼과 필립 페른바흐는 실험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기기의 작동법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안다고 말했지만 세부 사항을 조사했을 때 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알지 못했죠.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헛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불러온 장기적인 효과를 되돌리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는 우리의 기억, 신념, 태도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던 하나의 유명한 사례가 중국에 있습니다. 1950년대에 중국의 독재자 마오쩌둥은 참새들이 모든 곡물을 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400만 마리가 넘는 참새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참새들은 농작물들을 파괴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해충을 잡아먹었죠. 참새의 종말은 농사의 실패, 기근, 그리고 이어진 3,600만 명의 중국인 남녀와 어린이들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헛소리를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헛소리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호구라고 부르죠. 우리는 헛소리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진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헛소리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폰지 사기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금융 사기는 빠른 수익을 약속하지만 모든 이익은 실제로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불한 금액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익을 내지 못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돈을 넘겨줍니다. 가장 잘 알려진 폰지 사기 중 하나는 버니 메이도프가 주동했습니다. 그의 희생자들 중에는 심리학자인 스티븐 그린스팬도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린스팬은 속임수 전문가입니다. 책 속임수 연대기의 저자로 유명하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헛소리에 취약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소리에 된통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헛소리의 번성을 자극할 뿐입니다. 1949년에 실시된 심리학자 버트램 포러의 연구는 우리 사회에 호구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격 검사를 받은 후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격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개별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점성술 책에서 발췌한 똑같은 페이지가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결과지의 설명이 자신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에 쉽게 동의하는 것은 심리적 특성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죠. 그들은 갈등보다 순응을 선호합니다. 이들이 바로 가장 호구 잡히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헛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속는 성질은 타고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맥락과 같은 많은 일시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실험 지원자들에게 낯선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오게끔 했던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돈을 모아온 지원자들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위 뒤에 오는 말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였죠. 우리의 생각과 현재의 기분 또한 속아 넘어가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것이 이해하기 쉽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태일수록 헛소리에 넘어가기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헛소리에 근거한 믿음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더욱 속아 넘어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 헛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리학자인 존 V. 페트로첼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우리의 의견을 물어볼 때마다 우리가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보다 덜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페트로첼리의 연구에서 참가자의 41%가 어떤 주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29%에 불과했죠. 또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나 타인의 기대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헛소리는 줄어듭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상생활에서 그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소리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헛소리를 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자신의 헛소리를 스스로가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진정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헛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인지심리학자 사라 브램과 랜스 립스는 우리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과하게 믿을 때나 청중이 우리보다 덜 알고 있다고 믿을 때 헛소리를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삼습니다. 미국 인기 셀럽이자 사교계 명사인 카일리 제너는 자신의 SNS에 광고성 게시물이나 트윗을 올리고 종종 $1,000,000 이상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거나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녀의 홍보만으로도 광고주가 그녀에게 광고하도록 부탁한 모든 제품을 사람들이 구매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는 모두 소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룹에 속해 소속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주제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89년, 미국의 더글라스 비클렌 박사는 의사소통 촉진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말 못하는 자폐증 환자에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인데, 타자기를 이용해 소통하며 훈련된 안내자가 이를 돕습니다. 회의론자들이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 기술이 주요 돌파구로 여겨졌죠. 그러나 이 기술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십 개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비클렌은 여전히 영웅으로 간주됩니다.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그의 기술을 깊이 신뢰하며 전 세계의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안내자를 고용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반증하는 연구를 발표했을 때 비클렌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오히려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증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비클렌은 제대로 입증된 전략인 스토리텔링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수법은 사기꾼이 쓰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이죠. 좋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기꾼이 종종 스토리텔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지만 말이죠.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많은 것을 믿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증에도 불구하고 대체 의학 치료를 효과적이라 믿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디펙 초프라와 같은 사람들은 가짜 심오함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장, 모호함, 전문 용어 등을 이용하여 화자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죠. 사기꾼은 자신의 신용을 과장할 뿐만 아니라 지지자를 치켜세우고 반대자를 의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종종 그들의 결정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때 굉장한 인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겨우 18개월 후, 그는 볼턴이 자신의 행정을 방해한다며 비난하고 그를 군사 매파라고 부른 데 더해 백악관에서의 삶을 기술한 볼턴의 책은 추악하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종종 우리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기꾼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약물 판매업자 랜스 머피는 고객들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헛소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죠. 라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는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 능력 덕분에 약물과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테드 강연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적이며 많은 영감을 주죠. 테드 강연은 일반적으로 연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양력으로 시작합니다.
양력은 당신이 전문가, 즉 허구가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많은 강연들이 헛소리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신시아 설로의 테드 강연을 보십시오. 그녀는 하루에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설로는 간헐적 단식이 자존감을 높이고 인슐린,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암과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도 낮춘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테드 강연에서 헛소리를 걸러내려면 상식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도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장에 대한 증거를 고려하는 기술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헛소리를 감지하고 걸러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 강연을 하는 사람이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그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전문 분야는 무엇이며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여 그가 헛소리를 할 만한 명분이 있나요? 다음으로는 주장 자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십시오. 주장 자체가 틀릴 수도 있을까요? 근거가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혹은 주장에 반하는 예시도 있습니까? 누락된 정보가 있거나 숫자와 통계에 오해의 소지가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연을 듣고 당신이 내린 결론이 강연자로부터 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추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모든 관점을 살펴보았습니까? 아니면 다 건너뛰고 바로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뀝니까? 헛소리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은 항상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생각해 보았나요? 로 시작합니다. 왜? 라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생략하고 철학적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태도는 비판적인 질문을 누그러뜨리고 당신을 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이따금씩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이 잘 알려진 문구는 에이브러햄 링컨에 기인합니다. 그가 옳았다면 헛소리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를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판매 산업을 예로 들어보죠. 자동차 애호가인 커티스 베이커는 자동차 구매자들이 들은 정보가 아니라 듣지 않은 정보에 속는다고 믿습니다. 자동차 판매원이 당신의 구매를 미루게 만드는 정보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자에게도 탓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딜러와 계약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면 당신이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딜러와 이야기하고 사고 싶은 자동차 목록을 작성하면 판매자의 조건을 맹목적으로 수락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가격을 흥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전에 조사를 하십시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거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활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사람들이 속는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헛소리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것저것 조사하지 않고 묻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1970년대 가상의 TV 캐릭터인 프랭크 콜롬보 탐정은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항상 용의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도 이처럼 호기심 많은 진실 탐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질문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식이 즉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더 나은 정보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결론이 당신 자신의 편견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반대 견해에도 관대해지십시오. 헛소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근거 없는 주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증거, 추론 및 합리적인 결정에 기반한 세상을,
이러한 세상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먼저, 헛소리가 나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것은 공격적이거나 우스운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용어와 마찬가지로 그냥 용어입니다. 이제 이 생각을 장착하고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어떻게? 이 일련의 규칙들을 따르면 됩니다. 헛소리임이 확실할 때만 헛소리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들의 증거가 얼마나 적은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헛소리가 근거 없는 실패한 주장임을 알았을 때 더 다루기 쉬워집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주장 자체만 공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거에 기반한 사고로 헛소리에 대응하십시오. 이것이 즉각적으로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알고 있던 것을 버리기란 어려우니까요. 그 대신 우리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아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순을 보여주고 그들이 근거에 기반한 사고를 하게끔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헛소리에 대응하는 행위를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사회적 규범은 우리에게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해가 됩니다. 헛소리에 대한 도전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헛소리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대선은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헛소리를 지지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는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당신의 믿음이 틀릴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약간의 지적 겸손을 발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이 헛소리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공동의 노력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득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